번째는 마찬가지로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4단계 셧다운 비상시기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계층 우선 지원으로 2차 추경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본격적인 2차 추경 국회 심의를 앞두고 어제 대표단 및 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에 맞게 비상시기인 만큼 더 많이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비상긴급 추경으로 전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현재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부족한 곳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는 추가 경정 예산의 본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셧다운 수준의 비상 방역 단계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비상 긴급 추경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4단계 비상 방역 단계 격상으로 코로나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다수 피해 시민들을 눈앞에 두고 전국민 위로금을 선별이니 보편이니 80%니 100%니 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다시 파기했다는 소식은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코로나 피해 계층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셧다운 첫날 힘든 시민들에게 집권야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민망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소득과 일자리가 끊겨버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 소득 취약계층은 이번 2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퉁치겠다는 발상표 자체가 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현 정부는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다면 무능한 것이고 통계를 숨기고 있다면 범죄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던 작년 초기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를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매번 추경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셧다운 수준인 방역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실상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업 손실 또한 불가피합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피해 지원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3만원 돌려받자고 30만원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고소득층과 신용카드사 주머니에 1조 1천억이나 되는 세금을 밀어넣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백신 접종 유급휴가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대체 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등 4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4차 대유행 셧다운 방역 단계 비상 시기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더 두텁게,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약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코로나 피해계층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국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낮은 7.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임금 소득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복지급여, 정부 지원금, 보상금 등 16개 법령과 각종 정책 예산의 포괄적 기준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임금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왜곡된 갈등 구조와 소모적 인상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난 상황에서 소득과 일자리 단절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 정책과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자영업 지원 대책 등 산업 경제 정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매년 인상률만 놓고 반복되는 갈등을 벌이는 소모적 논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계층 시민 재건 플랜이 절실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 시기에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 재건 플랜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재난 시기에 상가 임대료 일시 제한, 배달앱 수수료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